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자는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전환은 하자가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뭐 1번 하자가 2번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자의 전환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의 차이는 뭐겠어요? 둘의 차이는 어쨌든 처음에 처분이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 하자가 있다.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하자가 있다. 근데 이 하자를 말입니다.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이게 하자의 치유예요. 하자의 치유는 우리가 절차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이게 하자의 치유. 이건 하자가 치료됐잖아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은 B라는 처분이야. B라는 처분이 플러스 적법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자가 치료된 게 아니라 아예 행정행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에요.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이렇게 부르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셔요. 뒤에 다시 또 나오는데,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라고 말을 했으면, 이름을 붙였으면 그 하자에는 취소 사유도 있을 수 있고 무효 사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인 행정행위도 전환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는 취소 사유에서, 그 다음에 그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은 무효 사유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신 거야. 근데 이름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라고 불러놓고, 그리고 저 전환은 오직 무효인 행정에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그냥 견해 대립이 좀 첨예하게 있는 곳이고요. 독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따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여지실지 안 들어지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 출제를 거의 안 해. 치유 쪽으로는 출제를 하는데,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에서도 전환을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도 공부할 때 저 전환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졌거든. 저거 왜 인정해? 뭘 원하는 거야? 근데 교수님들 책에도 설명을 뭐 하시는 게 반 페이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해. 책에도 안 나와. 근데 언급은 계속 되긴 하는데 코딱지만큼 나와.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졌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런 상황을 위한 거야. 처음엔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안 나와. 나와보면 불이타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하자 치유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고, 성립 당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사후적 요인이죠. 사후적으로 보통은 이제 사후 보완 추안, 이 보완 추안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놓고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선회하세요. 그렇죠? 교수님들 말 실수가 상당히 잦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만약에 이유 제시를 만약에 하나도 안 했다? 이유 제시를 하나도 안 했고 3일 뒤에 이유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처음에 할 때는 처분할 때 이유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유 제시 정도가 좀 불충분했어요. 그 나중에 내용을 좀 더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했다가 하면 그런 걸 추안이라고 해요. 추안. 나중에 한 걸 가지고 미루어 완성시키는 겁니다. 사후 추안.
안 한 걸 하면 그런 걸 사후 추완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했는데 좀 부족하게 했는데 그걸 보충했잖아. 나중에 보충해서 완성시키면 그런 걸 사후 보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확한 건데,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사후 보완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실제로 사후 추완 상황이 더 많은데 그걸 다 보완이라고 말을 해버리시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잘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험 문제 될 때 그럼 고마운 거고, 그리고 고마운 교수님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뭐 이번에 다 그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마운 교수님은 많지 않습니다. 네. 뭘 고개를 끄덕여? 니네 교수님은 그러냐? 그러니까, 네, 정말 끝도 없는 실망의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그렇지? 네, 세상에 몇 명이 나만 할까요? 네, 나만 우뚝 솟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도냐? 거기 안 되네. 그래서 추한 보안 그냥 혼용하십시오. 혼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봤던 대로 의견 청취 부분에서 사후 추한 보안의 문제가 아닌데 사후적 요인으로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사후적 요인, 예, 추한 보안과 같은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의견 청취하는데 청문회 시비를 줘야 되는데 시비를 채 주지 않아서 그래서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을 부족하게 사전 통지를 했지만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했다. 그럼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판례 있잖아요. 의견 청취에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서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있어 없어? 없죠. 예, 거기서는 사후 추한 보안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후적 요인에는 사후 보안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다른 것이 조금 더 사후적 요인이 포함될 수도 있다. 예,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아니, 절차 좀 안 밟았다고 그거 가지고 바로 취소해버리게 되면, 예,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때 이유 제시 안 한 거 미안하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요번에 했는데 그것이 눈 감아버리고, 야, 그건 원래 처분 시에 했어야 되는 거야, 너는 시간을 이미 놓쳤다니, 바보야 막 이래버리면, 그래서 취소 판결 나와버리면 똑같은 처분을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행정청이 그렇다고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해야 될 처분을. 동일 처분의 반복이라는 행정경제 효율성에 대한 문제였었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수익적 처분이면 처분 상대방은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존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행정청 잘못으로 절차를 안 밟았다고 취소되면, 예, 근데 행정청이 그 사후보안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도 막 부정해버리게 되면, 예, 그러면 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겠죠. 수익적 처분인 경우를 전제로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수익적 처분일 때 그런 이 상대방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예, 이 사람의 생활의 안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성. 허가 나와서 영업 시작했는데, 이미 준비 다 하고 장사 다 시작했는데 그때 행정청이 허가 내주면서 이유 제시 안 해가지고 갑자기 허가가 취소돼. 내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도 웃겨? 너 상상력 겁나 장난 아니구나. 그 머리 되게 좋다. 이 정도 웃기면 이건 정말, 예, 상상에 뛰어난 겁니다. 예, 상상력 뛰어난 거야. 상상력 뛰어나면 공부하는 데는 되게 편해요. 네, 인생 사는 데는 상당히 불편해요. 인생 사는 데는 너무 불편해. 머리가 너무 잘 돌 때는, 예, 돌아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 돌 뻔했다고.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IQ는 만점밖에 안 나왔어요. 만점은 아니고 한 개 틀렸어. 근데 그 기억법 배웠다가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 기억법 배웠다가 진짜 세상에 보는 게 다 기억나 버리는 거야. 그럼 죽어요 진짜. 처음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배우고 이게 너무 잘 응용이 되는 사람은 돌아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내 친구랑 둘이 돌아버릴 뻔했어. 그거 너무 열심히 외웠나 봐. 진짜 막 지나가면서 버스에 써있는 그림, 글자 다 외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진짜 돌아버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작동 원리를 머리에서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다 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대신 외웠던 것도 다 사라져요. 공부했던 게 다 사라져. 한번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상상력이 뛰어난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난 거.
네, 그래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 이것도 서술 없이 끝나버렸네. 근데 원래 원고 쓸 때 이렇게 서술 없이 써놓고 나서 나중에 연결을 시키거든. 근데 이게 지워도 이런 게 계속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나왔었죠? 행정절차법의 하자치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고 그거 지우세요. 행정절차법입니다. 이건 절차상 하자 부분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법이 절차법. 독일도 절차법에 있습니다. 절차법에 전면적 긍정설, 부정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있었죠. 예, 법률적 합성 원칙상 어쨌든 위법했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위법이 적법이 돼버리게 되면 소송 제기한 사람 패소해버릴 수 있잖아. 패소해버린다. 권리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판례는 뭐만 기억한다? 예,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권리나 이익, 권익 침해가 없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예,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밑에 있는 실체상한계를 규정지었죠. 그럼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방어권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경원자관계 상황이었죠. 판례가 여기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원자관계. 네, 사항적 한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는요 처분의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이유는 처사추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적법성 확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고 입장에서. 하자치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송 제기하기 전에 사후 보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화주의자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하자치유를 인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건데 근데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잇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럼 법원이 처분을 새롭게 발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인정될 수 없다. 취소 절차의 취소입니다. 취소 절차의 취소 부분.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어떤 하자 치료도 있을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중대한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내용상 하자까지. 근데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용상 하자고 무효 사유로 나와요. 단순하죠? 내용의 하자인데 대놓고 무효 사유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취소 절차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는 건 바로 느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내용 하자인데 무효 사유예요. 이럴 때 하자 치유가 되겠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 상한계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머리로 한번 고개 들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제시 시작. 이유 제시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 이유 제시를 완벽히 했다. 근데 위법하다. 그럼 내용상 하자죠. 그렇죠? 내용상 하자. 그 이유 제시한 처분 사유의 내용이 글러먹은 거지.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 쪽에서 연결되는 거는 사후 보완 행위에 따른 하자의 치유 문제. 그 다음 내용상 하자 쪽에 있어서 인정 논의되는 부분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제시를 해가지고 인정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하자의 치유, 처사 추변, 절차 하자, 내용 하자. 여기는 사후 보완, 여긴 다른 사유. 이렇게 비교합니다. 둘 다 행정경제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행정경제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죠. 인정 여부 부분은 양쪽 다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긍정설 취했으니까 둘 다 뭐가 필요했었어? 제한 요건이 필요했죠. 그 제한 요건이 한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 한계가 얘네들 세팅도 똑같잖아. 그쵸?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첫 번째 사항적 한계 비교를 해보세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항적 한계 어떻습니까? 그건 적법한 처분이든 미법한 처분이든 그게 취소 사유이든 무효 사유든 그게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싸그리 다 불문 상관없었죠. 무제한이었습니다. 처사 추변 쪽에서는요. 첫 추변은 사항적 한계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하자 치유는요. 취소 절차 이거였습니다. 취소 절차. 취소 사유고 절차하자. 여기서 인정되는 거다. 두 번째 실체상 한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자 치유에서 어떻습니까?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죠.
그건 뭐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방어권을 침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방어권을 침해하지 말라.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의 실체상 한계도 역시 방어권 침해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엔 한 개 더 달라붙죠. 소송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마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처사 주변의 실체상 한계 부분은요. 방어권 침해하지 마하고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마하고 걔네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돼? 한쪽으로 귀결되잖아. 기사동으로 귀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간 상한계는 판단 시점이 아니라 존재 시점을 얘기한다는 걸 주의하시라고 했죠. 양쪽 다 처사 추변이 허용되는지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둘 다 언제다? 판결시다. 그렇죠? 판결시다.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존재 시점이 문제가 되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제 와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다른 사유의 존재 시점. 하자의 치유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의 사유가 되고 있는 그 사후 보완 행위의 존재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다른 사유가 언제 존재했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시로 해서 그거랑 일치를 시키는 거였었죠. 이유는 법원은 위법 판단 기준시까지 존재한 사유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사유를 아무리 주장해 봐야 법원은 아예 판단 내릴 수가 없어. 그거 뭐하러 주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하자 치유 같은 경우는 사후 보완 행위가 언제까지 있었어야 된다? 불복 제기하기 전까지. 그죠? 불복 제기하기 전까지. 불복이라는 것은 행정, 심판과 소송, 심판도 포함된다. 항상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두 개 비교하는 문제로.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늦어도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존재된다라고 해서 불복 제기 전까지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입니다. 구간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1구간까지 존재했던 사후보완 행위만 인정한다. 효과요. 효과.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으로 인정을 한다. 처음부터 적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사실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사후 보완 행위 시점에서 판단 내려버리겠다는 뜻이야 지금. 그러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사실상 교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한 위법 판단 기준시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게 바로 하자 치유다. 요거 정리하시고. 근데 새로 등장하는 건 이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에요. 이게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하나만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냐. 패스원에는 행정법이 하나만 있어요. 네, 나만 있어요. 네. 왜 나만 있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제 알았어. 어제. 그 베일에 쌓여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열렸어. 난 여기 왜 서 있는 건지. 난 여기 왜 있는 건지. 난 왜 신림동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네, 되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러면 나는 자부심 있게 살아도 되겠군.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살 거야. 아무도 날 건들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막 살면 또 정마죠. 그치? 숨어서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A라는 처분이 위법한데 적법한 B라는 처분은 숨었잖아. 그쵸? 안 걸려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 판례가 뭐가 있냐면 아빠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하나가 있어. 딸내미가 상속인이야. 한 명이야. 그냥 상속인 하나. 근데 그 세금 누가 당연히 내야 돼요? 딸내미가 내야 되죠. 그죠? 상속인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을 부과한 시점에 아빠가 죽었어요. 그건 망인에 대한 처분이잖아요. 망인에 대한 처분이 효력이 있겠어 없겠어? 이건 당연히 무효예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왜 부과해? 누구한테 부과했었어야 돼? 딸내미. 이름이 딸내미예요. 딸내미. 이름 예쁘죠? 레미. 나 애기 나면 심레미? 이상하다. 레미 이상하다. 그렇게 하니까
심은 뭐 뭘 갖다 걸어도 이상해. 신 요런 거 괜찮아. 신은 좀 이렇게 연결할 거 되게 많아요. 네. 심은 예쁜 이름이 잘 안 나와. 뭐라고? 심심해? 예? 초딩이냐? 나 학교 다닐 때 뭐 진짜 유치하게 되면 야 이 신봉사야 막 이렇게 부르거든. 그게 뭐야 하나도 안 냐골라. 근데 막 그게 더 어처구니 없어. 야 니네 아빠가 심형래냐 막 이러고 막 그게 재밌냐 그게. 네, 생각해보니까 재미는 있네. 네, 지금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걸 놀림이라고 부르다니 참. 네, 그렇죠. 그래서 아빠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야 아니 딸한테 부과했어야 되는데 아빠한테 부과한 거야. 무효죠. 네. 이럴 때 이거를 딸한테 부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과세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내용상 과세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 보냈는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보냈다는 게 문제. 애당초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A 아빠, B 딸에서 딸한테 보낸 걸로 인정해서 적법한 과세 처분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가망이 있는데 딸한테 간 걸로 되겠어요? 행정청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아무 작업도 안 해?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그러면 갑이고 을이고 아빠 갑, 딸, 을 이렇게 했을 때 갑한테 처분해 놓고 나서 그걸 을한테 처분한 것으로 그냥 막 인정해? 그건 누가 인정해? 누가 그렇게 볼 거야? 전환이라고. 그건 아니죠. 전환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는 뭐냐면 송달입니다. 딸한테 송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처분할 거 다 했네. 뭐 새로운 처분 제대로 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전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세금 부과하려고 하게 되면요. 당연히 처분 절차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밟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밟겠다고요. 송달만 하겠다고요. 그냥 토스만 시키는 거야. 토스만. 통지서를. 알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딸에게 제대로 된 적법한 처분 나온 것으로 바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게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입니다. 아빠한테서 딸한테 송달은 한다. 송달은 한다. 그랬을 때 적법한 처분을 볼 수 있느냐. 그게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입니다. 원래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인데 다른 행정행위로 봐버리게 되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야. 이거 다른 행정이 맞아? 맞죠?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상대방과 내용과 사유가 똑같아야지 같은 처분이잖아. 이거 상대방 바뀌었잖아요. 상대방 바뀌었으니 당연히 다른 행정이죠. 전혀 다른 처분이죠. 그죠? 다른 처분으로 보게 되면 적법해. 딸한테 보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입니다. 하자 전환이 아니고 인정 근거. 인정 근거. 하자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하고 거기 보세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왜? 내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앞에 글을. 그치?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 시험 보라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교수님들도 다 이거를 치유하고 전환하고 목적이 똑같다고 다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토시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옮긴 거야. 예. 임팩트 있어 보라고. 근데 진짜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하자 치유 행정경제 효율성 때문에 인정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은요. 결국은 똑같은 처분이잖아요. 또 결국은 똑같은 과세 처분인데 그거를 똑같은 짓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절차 다 밟고 앉아있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지 청문하고 막 이게 다 해야 되겠냐고. 필요 없잖아요. 동일 처분 반복.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하자 치유가 하자 전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보세요. 여기에 착목하시면 하자 치유하고 전환을 반드시 서로 분리시켜야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얘네들의 공통된 영역, 중첩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첩 영역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대? 여기는 무효하고 취소 사유가 다 되고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는 취소 사유에서만 되니까 그 취소 사유의 부분에 있어서 치유 처리가 될 때가 있고 전환 처리가 될 때가 있어요. 행정경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치유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치유가 안 되는데 전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겹치는 부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건 보세요. 요건. 이거를 진짜 잘 못 외워요. 학생들이. 그 위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 목적의 부재. 목적의 부재. 좀 뭔가 멋있잖아요. 이름? 목적의 부재? 책 이름 같잖아. 이 두 문자를 만든 목적이 없었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목적의 부재입니다. 알겠죠? 목적의 요번에 안 웃겨? 이건 별로야? 아씨, 이건 나 기획한 건데. 그래서 목적의 부재 첫 번째,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전환 후의 행정행위는 적업비 행정행위는 적법해야 되겠죠. 위법을 위법으로 바꾸면 뭐라 바꿔, 그치? 결국 죽을 건데.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 행정청의 의도에 반해서는 안 된다. 행정청이 만약 저 A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B 처분은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돼야 돼요. 그래야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A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B 처분을 의도했을 것이다. 알겠어요? 의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아까 그 사건 아빠 딸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빠 죽은 거 알았으면 행정청이 아빠한테 보냈겠니?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한테 보내는데 상속인 딸이란 거 확인하면 딸한테 보내겠지. 그쵸? 그래. 아빠 죽은 거 알면 딸한테 당연히 과세처분서 보냈을 거예요. 충분히 의도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목적의 부. 근데 B 처분으로 바꾸고 나니까 상대방은 뭐 바뀌었다 쳐도 그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 자체의 절대값 생각해 보세요. 이 침익성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A 처분과 B 처분 중에 B 처분이 월등히 더 침익적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전환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아빠 딸에다 적용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건 하자에 있는 행정의 전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지?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딸내미 나중에 세금 내야 돼요. 결국 얘한테 나올 거였어요. 나올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속행위 재량행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 원래 이전의 행위가 기속행위였는데 이게 뒤의 행위가 재량행위,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땐 전환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 그래?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 그렇죠? 다른 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재량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기속이 재량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 목적의 부재입니다. 목적의 부재. 그 중에 문제로 나오는 건 맨날 의야, 의. 목적의 부재.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항상 3번. 그치? 모르면 3번. 모르면 3번. 근데 여러분 시험은 3번이 많지가 않대. 그죠? 모르면 3번인데. 모르면 3번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르는 4번입니다. 여러분들은 4번이 제일 많아요. 모르면 4번. 실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 내가 한번 어떤 이유로 하여 한 교실을 국어였어. 국어 한 교실을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험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하나도 안 보다가 한 과목 끝나기 전에 5분 남겨놓고 이제 앞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이거 실제 시험입니다. 대학 시험이야. 그리고 나서 요번에 대학 갈 때 들어갈 때 그때 시험이에요. 5분 남겨놓고 나서 1교시야. 국어. 어떡하지? 그냥 나갈까? 할까? 읽어? 어쩌지? 하다가 어차피 시험 다 끝났잖아. 그래서 진짜 모르면 3번 3을 쫙 밀었거든. 그때 6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 언어 영역 그거가 60점 만점이었는데 쫙 위니까 30.4인가? 막 그 정도 딱 거의 반 나오대. 아니 그 반 나오면 많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네.
아싸 대박 그러네. 근데 이미 30점 뚫렸잖아. 원래 언어는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 예, 다음 시간부터 수학부터는 한 개도 틀려서 안 된다라는 엄청난 이거 예, 밖에 나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했거든요. 1번에 3번 아닌데 애들이 2번에 3번 아닌데 3번에 3번 아닌데 너 미친놈 왜 다 3번이야? 가만히 있어봐 새끼야. 4번에 3번 아닌데 담배나 피자. 네. 이 상황에서 네. 모르면 3번 안 됩니다. 알겠죠? 모르면 4번입니다. 알죠? 모르면 4번. 여러분 답은 4번이 많아요. 4번이. 한 문제로 당락 결정되는 거야 진짜 시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도 지금도 참 아직도 뭐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때 그 시험의 순간이 다 기억나요. 예, 그 충격적 상황. 예. 5분 남았다. 뭐지? 이제 펴볼까? 막 이러는 시험 집히는 순간. 와. 모르면 4번입니다. 목적의 부재에서 의예요. 의.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다른 거 잘 안 나와요. 한 번 더 나오면 재량이. 알겠죠? 한 번 더 나오면 재량행위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 그 정도겠고요. 그 다음에 인정범위 볼게요. 인정범위. 요것도 나온다? 예,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국한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알겠죠? 무효인 행정행위 이름은 아예 좁혀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거기만 인정된다. 그러면 취소사유는 어떻게 하라고? 넌 막 하자치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하자치유 있잖아. 무효는 하자치유 안 되잖아. 야 무효 나도 뭐 하나 갖자. 나는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야. 이런 단순한 새끼를 만나. 그죠? 단순한 새끼. 세상 편하냐? 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가능설. 이건 다 된다는 거죠. 그죠? 하자라면 취소 사유여도 무효 사유여도 전환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 내 말이 맞을걸? 근데 이거는 결론은 물어볼 수 없어요. 이런 견해가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결론 물으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잖아. 예,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판례 없는 부분은 내기는 힘든데 이럴 때는 이런 견해가 있다. 예, 이런 견해가 있다. 그 견해는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 첫 번째,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아까 전에 하자승계론하고 기결력 이론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가고자 하는 곳이 같잖아요. 왜 꼭 둘 중에 하나를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같이 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하자승계론하고 기결력 이론도 그랬잖아요. 얘의 부족한 부분을 제의 부족한 부분을 얘가 메울 수 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는 안 되는데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환은 안 되는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도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 취소 사유라는 범위 안에서요. 네. 그 다음에 전환을 시킨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전환을 시킨다. A 처분, B 처분 저렇게 있죠. 그러면 A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가 있으니까 스스로 취소하고 취소를 했는데 만약 그게 무효 사유였다면 그건 취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확인이 될 뿐이죠. 그래서 쟤를 취소하고 B라는 처분을 새로 발령하는 거예요. 그걸 좀 간편하게 전환이라는 의사표시로 해버리는 겁니다. 간편한 전환이라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앞에 거 취소하고 뒤에 거 새로 하는 것을 한 번에 동시 달성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전환이에요. 그게 전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냥 이런 견해가 있다. 그 정도면 되고 그 다음 법적 성질. 이건 진짜 안 나오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이건 처분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의사표시는 이것은 아예 처분 발령한 것이다. 새로운 처분, 저기에는 B라는 처분이 나온 거예요. B라는 처분이. 앞에 거를 취소하고 뒤에 있는 처분을 한 겁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사망자, 이게 아빠예요. 아빠에 대한 불화취소 처분은 무효이지만 그렇지만 상속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불화 취소를 과세 처분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불화 취소는 이거는 이제 아빠한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국가가 급부 행정을 한 거야. 불화 처분을 한 거야. 뭘 줬다고. 예. 줬는데 그걸 취소한 거야. 알겠어요? 그걸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준 게 좀 있으면 딸내미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국가가 줬던 거를 안 줄게, 안 주는 걸로 하자. 취소한다는 건 사실 딸내미한테 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변수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요. 3차, 4차 방정식만 나오니까 그냥 문제 나오면 과세처분으로 나와요. 과세처분으로. 사망자, 이게 아빠입니다. 그 다음 거기 검토 보시게 되면 행정청의 의도를 반영해서 전환이 인정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행정청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효과.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여기에 착목하세요.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없죠? 없으니까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저 A 처분 나왔던 시점에 B 처분 나온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처분을 만약에 10일 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 딸내미한테 10일 후에 송달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일 전에 딸내미한테 처분 나온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소급표 인정이 된다. 그 다음 맨 끝에 3번 보세요. 뭐 2번은 진짜 뭐 하나마나 송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번? 하자승계는 안 된다. 하자승계는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저 A 처분하고 B 처분에서 A 처분도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A 처분의 하자가, A 처분 위법이죠? 하자가 B 처분에 승계돼 버릴 수 있잖아. 그럼 B 처분 또 위법되는 거야. 그럼 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A 처분 죽여버린 거예요. A 처분 없는 겁니다. 죽은 거니까 승계시킬 선행처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승계시킬 선행처분 자체가 하자를 토스해줄 선행처분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선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별다른 의미 없는 하나마나 송인데 자꾸 막 이런 거 막 문제 내고 막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요. 이거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에이 참. 난 3번에 꽂혀. 3번. 이건 처분 변경이에요. 맞죠? 처분 변경이죠? A 처분 직권 취소하고 또는 A 처분 무효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B 처분 발령해버린 거잖아. 행정행위설. 판례도 이거 처분이라고 했죠? 전환은 처분이다. 그러면 이거 처분 변경이잖아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몇 조입니까? 행정소송법 21, 22에 21은 소해 종류의 변경, 22는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22조건. 이건 처분이 바뀐 게 확실합니다. 처분이 바뀐 게,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해봤어? 너네 땐 그런 거 없었어? 그럼 있었어?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그거 있었어? 뭐라? 예전에. 나도 그거 한번 나가보고 싶었거든. 엄마 불러갖고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막 그러고. 되게 진짜 유치 짬뽕이잖아, 그렇지? 남의 엄마 막 끌어안고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볼 때마다 막 아주 막 오그라들잖아. 뭐 저 미친 짓 왜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냥 군대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대 안 오대 그런 거. 그렇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22조. 이건 처분 변경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 소변경이니까 소변경은 뭐가 꼭 필요해요? 원고의 신청이 꼭 필요하죠. 처분권주의 적용받으니까. 왜 그런 표정들을 지고 있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확약 뭐야? 확약 그대로 읽으면 뭐야? 확약이 한자 넣어놓을걸. 국어 공부하니까 그런 거 되게 잘 알 거 아니야. 그쵸? 잘 알죠? 잘 몰라요? 내가 죽여버릴 뻔했어. 술 먹는데 옆에서 기태가 앉아갖고 자꾸 한자로 한시 쓰고 앉아있어갖고 화장실에다가 화장 다 찢어버린다. 하지마.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해? 막 이러면서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앉아갖고 나는 술 먹고 있고 옆에 앉아갖고 계속 한시를 쓰고 있는 거야. 읽어봐. 그래서
나 제2외국어 한문 전국 1등 2년 했거든요. 네. 다 읽을 수 있거든요. 한 번도 2등까지 안 떨어져 봤거든. 다 읽었지. 재미없는 거지. 나 약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 걸렸어. 그건 아닌데. 그래. 알았어. 그래. 술이나 먹어. 그러지 마요. 술 먹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하나에 집중해. 공부할 땐 공부에 집중. 술 먹을 땐 술에 집중. 놀 땐 노래 집중. 노래는 어떻게 집중하나? 확약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확실한 약속.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맨날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소송 제기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확약. 이거는 그냥 정의를 좀 그대로 외우세요. 행정행위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따라해볼까? 시작. 참. 알았어. 행정청의 뭐라고?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 상대방한테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하면 될까? 내가 너에게 꼭 과세 처분을 해줄게. 불발령. 내가 너에게 꼭 허가를 내주지 않을 테야. 이런 약속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그게 무슨 약속이야. 그게 협박이지. 그치? 그게 약속입니까, 그게? 약속은 무조건 수익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이란 건 반드시 수익적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령 불발령을 약속할 때 발령은 수익적 처분을 발령을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발령은 침익적 처분의 불발령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한테 건축 허가를 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너한테는 과세하지 않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행정행위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랑 인생관이 좀 다르구나. 예, 약속은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있는 겁니다. 약속은 손가락 걸지 마세요. 알겠죠? 손가락 부러뜨려 버리겠습니다. 걸지 마. 믿지도 않아. 아이 계약서에 사인하고도 서로 뭐 안 믿는 판에 뭐 서로 뭘 그걸 뭐 서로 믿습니까? 그죠? 네.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마.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감동받으면 안 돼. 어디서 뻥카를 쳐. 내일까지 남아있나 보고. 뭐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계약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계약 결혼.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서로 잘하는 만큼. 이렇게 딱.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네, 진짜 감동적인데? 그런데요, 자기가 구속이 돼요.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가 구속이 돼요. 우리 배운 거를 치게 되면 뭐의 대표 선수가 얘죠? 선행조치요. 신뢰보원칙, 선행조치, 선행조치, 보가치는 신뢰, 철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두 문자로 80점 맞을 수 있다니까 두 문자를 안 해요. 이런 선보처인반. 알겠어요? 선보처인반. 이거 왜 안 외우는지 알아요? 안 따라하니까. 빨리 입을 벌려. 시작. 크게. 에라이. 치과 가서도 이빨 뽑아줘.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찢어버리거든. 입 똑바로 안 벌려!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힘들어, 이빨 뽑을 때. 3년 전에 이거 한번 다 갈았거든. 싹. 어렸을 때 한 번 치과 간 후 7살 땐가?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아픈지도 모르고 참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다 날라간 거야. 이거 갔다가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그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이걸 싹 다 긁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최대한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가짜는 없어요 지금. 살려야 됩니다. 돈 걱정하지 뭐 이빨 살리세요. 근데 껍데기만 살아있었던 거야. 그걸 살린다고 막 다 파내는데 뭐가 아픈지 알죠? 막 긁어내는 게 아픈 게 아니라
턱이 빠질 것 같아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사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입을 어떻게 사람이 계속 벌리고 있어, 그렇지? 예. 알을 해 말을 해야지 외워집니다. 행정이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적인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신뢰보 원칙, 선보처 임반의 선행조치요. 신뢰 대상의 대표 선수가 바로 확약일 수밖에 없겠죠. 약속했으니까요. 확언과의 차이는 뭐예요? 확언은 아무거나다 모든 행정작용. 확약은 정해 나와 있잖아. 처분만입니다. 이딴 문제도 내신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씨잘데기 없는. 뭐 의미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의미 있죠. 단계적 행정결정의 세 가지 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가행정행위. 두 번째, 사전결정, 예비결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어? 유보적 임시조치. 사전결정은요, 사전적 확인행위. 부분허가는 부분적 완결허가.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문제 다 풀릴 거라고 했죠. 네. 부분적 완결허가. 완전허가? 아니, 완결허가. 완전허가는 아닙니다. 완결허가. 부분적 완결허가.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처분이에요. 행정행위입니다. 독립된 행정행위고요. 그거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부지사전 승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메컨더 V. 그거 했을 때 부지사전 승인은 사전결정이면서 동시에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분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건설허가의 요건 중에 하나가 부지의 안전성이죠. 부지의 안전성. 이건 사전결정 부분허가, 그건 처분. 그래서 직접 부지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용 제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확약을 단계적 행정결정 안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생각대로 하면 다단계 행정결정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단계 좀 이상한 피라미드 냄새 나가지고 단계적 행정결정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다단계, 단계적 다 똑같은 거예요. 단계적 행정결정에 4개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가행정의 사전결정 부분허가 N 확약,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뭐예요? 가행정이 한 다음에 종행정이 나오고, 그 다음 사전결정한 다음에 최종적 허가 나오게 되고, 부분허가 한 다음에 최종적 허가 나오고, 확약한 다음에 그리고 정식 허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단계적 행정결정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앞뒤 순서 매기면 뭐 다 되니? 막 이런 거지. 난 그 뭐 좀 비슷해야지 그 묶지, 한 묶음으로. 그렇죠? 비슷해야 묶지. 우리 셋이 왜 묶였는지 알아요? 결국 생각하는 모토가 똑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방법도 맞춰 가자라고 얘기한 게, 원하는 게 똑같아. 뭐냐면 답만 찾자. 이거 답만 찾자. 정답 골라내고 끝. 그렇게 생각을 맞추면 호흡 맞출 수 있잖아요. 손발을. 그러면 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한테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건 그거거든. 정답만 찾는다. 단순하게 가겠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난 뭘 느끼냐면, 처분성은 인정되면 다 같이 인정되고, 인정 안 되면 다 같이 인정 안 돼야 되잖아.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약은 처분이 아니에요. 가행정의 사전결정 부분허가는 처분이 맞아요. 처분이 맞는데 얘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약속하면 여러분 처분입니까? 약속하면 좋아요? 약속하면? 아니요, 나한테 뭐 해준대. 약속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럴 때 조금만 입에 미소라도 띄어버리면 오한석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퍽. 내 옆자리거든. 맨날 때려. 냉정하게 생각해. 퍽. 왜 웃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거든, 나는. 원래 안 먹는 게 습관이 돼서 밤에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거의 뭐 밥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맨날 에이 결시가동아. 뭐 결시가동. 야, 넌 왜 웃어? 뭐 이런 결시가동 밥 사줘. 뭐 그러면 밥을 먹으면 난 여기서 자요. 밥을 먹으면 소파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안 좋게 돼서 안 먹는 건데, 밥 먹을 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밥 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밥 먹으면 떨어져요. 밥 먹으면 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밥 먹으면 졸려요. 알겠지? 밥 먹으면 졸려요.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플 때 드세요. 배고플 때 잠깐 뭐 조금 먹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어이, 막 밑에 한 번도 안 내려가 봤는데 밑에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자격증 줘야 된다고? 어. 그 뭐 하여튼 안 내려가면 그 밑에 간판이 뭐 이름 음식점 이름 되게 많이 있더만. 예. 그런 데 가지 마요.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예, 집에서 주먹밥 싸워서 그거 먹으면 이러면서 공부하세요. 예, 이게 방법. 합격하고 싶어? 밥 먹고 싶어? 합격을 해야 밥 먹는다고? 알았어. 네. 그다음 단계적 행정 결정이 다른 게 약속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행이 돼야지 내 거지. 그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나오기 전까지. 엔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꾸 비교하세요 교수님들은. 확약과 공법상 계약. 이거 뭐야 이거 약 때문에 그런 거야? 약? 예? 약으로 약 곱하기 확 플러스 공법상 계약. 화로 닫고 이거야 지금? 예. 확약 계약 이걸 자꾸 너무 다르잖아. 그치? 너무 다르잖아. 확약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는 거잖아. 해줄게 이거고 계약은 서로 한쪽에 청약 한쪽에 승낙 반대 의사의 합치 서로 의사 합치가 봐야 되지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쪽에서 그냥 빡 던지는 건데 어떻게 이게 똑같아. 그치? 너무 달라도 달라. 법적 성질. 처분성이 인정되냐? 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 내는 교수님들은 참 재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던 것들을 문제로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난 여기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이 방식의 문제가 이제 너무 좋아. 이런 질문 방식 재밌어.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약을 했다 나한테. 좋아. 확약을 했어 행정청이 했는데 상대방이 불복할 때하고 제3자가 불복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분처럼 처분은 아니지. 처분은 아니지만 처분처럼 확약도 상대방이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어떨 때 불복하고 그럼 논점은 뭐가 걸릴까요? 제3자는 어떨 때 확약에 대해서 싫어 이렇게 불복을 하고 그럴 때 논점은 무엇일까? 1번 상대방. 얘한테 너한테 허가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확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나한테 왜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죠. 왜 약속한 거 안 해줘? 이거잖아요. 왜 약속한 거 안 해줘? 너한테 허가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을 했다?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를 했을 때 내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뭘 주장한다고? 뭐의 대표 선수? 신뢰보원칙의 대표 선수라고요. 신뢰보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약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불복을 할 때는 이때는 실체의 문제입니다. 신뢰보원칙 위반의 문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로 너한테 과세처분 안 할게 했는데 과세처분 나오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하면서 또 뭘 주장해? 신뢰보원칙. 안 한다며. 약속해놓고 왜 이래? 이거죠. 네, 신뢰보원칙. 실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확약의 제3자는요. 확약의 제3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1순위 결정을 해줬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을 해줬어요. 당신한테 면허를 해줄게요. 지금 면허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당신한테 면허, 당신 1순위, 너 2순위, 3순위, 4순위, 넌 3순위 했단 말이에요. 웃을만 했는데 안 썼다. 그래서 제3자가 그에 대해서 다툴 때는 뭘 다퉈야 돼? 이거는 방금 전 상대방은 확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확약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3자는 자기한테 불리한 확약을 제거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확약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요. 확약의 제3자가 확약과 관련돼서 싸움을 붙을 때는 확약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땐 뭐가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3자 행정행위. 뭐? 확약은 처분인가? 확약이 과연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상대방 쪽, 제3자 쪽, 상대방 쪽은 본안에 들어가서 실체의 문제입니다. 제3자 쪽은 본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 절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절차의 문제,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그거는 확약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행정이가 뭔 행정이라는 전제가 걸렸대? 제3자효 행정이. 아니 그 약속한 게 제3자 행정이니까 확약도 제3자효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그 행정행위를 확약이 이렇게 둘러서 포장한 거잖아. 약속이라는 걸로 포장하는 거. 이 안에 내용물이 제3자 행정이니까 얘도 제3자효 확약이 된 거예요. 제3자효 확약. 그래서 제3자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3자 소송이.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랬더니 판례가 뭐래요?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확약에 불과하고라고 했잖아. 불과하고 뭔지 알죠? 불과하고 뭐야? 불과하고지 뭐야? 불과하고. 그냥 해본 소리야. 하여튼 국어 배우는 인간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내가. 확약에 불과하고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선순위 결정이 처분이 아니란 말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불과하고라고 했으니까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판례죠.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그래. 확약은 뭐 구속력이 미치니까 처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씨 구속력이면 다 구속력이니? 그렇죠? 구속력은 국민한테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외부적 구속력을 우리가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지 내부적 구속력을 구속력이라고 하지 않으며 또한 이거는 외부적 구속력이 아니면 물론 자기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자기에 대한 구속력이라고요. 국민한테 어떤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의 영향을 바로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행정청 본인에 대한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 그렇죠? 본인에 대한 구속력이잖아요. 그거랑 처분이랑 뭔 관계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한 거 해야지 내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받게 되는 거지. 약속한 행위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처분이 아닌 게 맞는 겁니다. 확약.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확약.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행정청은 이 부분에 대해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건 필요 없죠. 그죠? 왜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그치? 처분 권한 갖고 있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 권한은 처분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 써 있어요? 본처분 권한 포함설 이렇게 써 있죠. 본처분 권한 포함설. 하다 이 이름도 참 입에 안 달라붙는데 요 명칭이 또 문제 나와. 이름이 학설명이. 학설명 이름에 문제 낼 땐 좀 그렇더라. 좀 없어 보이더라. 본처분 권한 그냥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겁니다. 따로 법적 근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처분 권한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귀속행위에 대한 확약. 재량에서 특히 확약이 많이 필요하겠죠. 안 그래? 아니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진짜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이거 다 시설이랑 다 갖추고 왔는데 걔가 내 재량이야 이씨 안 해줘 이씨 이래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 갑자기 나는 이제 닌자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등에서 칼이 팍 나오면 죽어 이 새끼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만둬요. 그러니까 니 죽고 나 죽자지 뭐. 내 목숨 별로 안 소중하거든요. 안 소중하기 때문에 저쪽 목숨 소중하면 그거 난 죽이고 싶어요. 그는 겁먹잖아요. 그렇잖아. 자기 인생 소중한 사람. 난 내 인생 별로 안 소중해요. 왜냐면 아직 가정이 없어서요. 이상하게 다 그걸로 막 귀결되지, 그치?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게 시험으로 귀결되잖아요. 예. 난 모든 결혼으로 귀결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네. 뭐 누가 있으면서 얘기하면 말이나 되지, 그치? 그런 거예요. 근데 간절히 원하면 된대요. 단순하죠? 네. 인생 단순한 거야. 그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막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정신적 지주, 너 담배 좀 그만 펴. 그게 그렇게 좀 다 없애버리려고 내가 이거 아주 그냥 몸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다 태워버릴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은 못 듣겠고요. 마누라가 시키면 하죠. 네. 결혼이나 빨리 해라. 아, 마누라는 말도 나쁜 말이라면서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그죠? 뭐 국어 시간에 그랬다며. 마누라는 좋은 말이 아니다. 아내라고 해야 된다며. 부인 뭐 이렇게. 아이씨, 사람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치? 예, 차라리 영어를 하겠다, 내가. 그치? 편하게 합시다.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내가 돈 다 들여가지고, 투자 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놈아가 나한테 거부해볼 수도 있잖아. 겁나죠? 그럼 어떻게? 예측 가능성 보장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문의하고요. 나 이렇게 되면 해줄 수 있느냐고, 해줄 거냐고 물어보고, 원래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회신을 해준 거지, 확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진짜 재량행위에서는 확약이 필요하죠. 기속행위는요. 그럼 기속행위는 재량권 행사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약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법률 요건 부분에서도 내 판단에 미스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속행위라고 해서 재량행위하고 그 사전 대처 이익에 달라질 건 없다. 달라질 건 없다. 그 다음, 요건 사실이 완성됐다. 요건 다 갖췄어요? 내가 허가 요건 이미 다 갖췄습니다. 이럴 때도 확약이 필요할까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딴 소리하고, 예?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청 전후 나누세요. 신청 전후. 내가 만약에 허가 신청을 이미 했다, 신청서 들이밀었다, 그러면 행정처는 뭐 약속을 합니까? 그냥 허가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럴 줄 알았다. 네. 다시. 다시. 봐봐. 내가 건물 하나 지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좀 나오네. 저쪽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걸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 내가 근데 문의를 했어요. 왜 해주실 수 있냐고. 허가 내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거 나 이미 요건 다 갖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확약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식 허가를 신청한 전하고 후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미 내가 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면 확약은 누가 해주는 거야? 행정청이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미 허가 신청서를 거기다 접수해 놓은 상태면 행정청은 그냥 얘가 요건 다 갖췄네. 그리고 그냥 허가증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허가 신청을 안 넣은 상태면 여기서 내가 물어보러 갔는데 나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러 갔는데 그래서 얘가 허가증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쌍방적 행정행위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허가를 해주지. 허가 신청 안 들어왔다고. 그럴 땐 약속해 줄 수 있다고요. 약속해 줄 수 있다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건을 실체적으로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확약의 의미는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아직 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거든. 예. 저기 이제 강론 들어가시면은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강론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른 법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강론 쪽에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안 되는 건가? 만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제재 처분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 뭐 미묘한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 한번 받아봐. 대통령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지켜야 돼요? 대통령 지켜야 되냐고요? 아니 국공립학교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돼요?
안 되죠.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 운동에 아주 그냥 초등학생들 아주 평생 운동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아주 그냥. 그지? 평생 운동 이걸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 아주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막 그치? 그렇게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재향군이네 뭐 재향군이네 그 다음에 재향군이네 재향군이네 뭐 이런데 그쵸? 네. 쓸데없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가왔고요 교장 나와 조용히 해 할 수 있어요? 아니 얘도 국가기관이고 얘도 국가기관이라고요. 이래도 될까요? 그럼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도로교통법 지켜야 돼요? 대통령도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나? 대통령도 우측으로 달려야 되나요? 대통령인데 좌측으로 좀 달리면 안 될까요? 지켜야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교통질서를 안 지켰다고 해서 교통경찰관 순경 9급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나부랭이 그지? 나부랭이가 대통령을 보고 너 일로와 이러면 되겠어요? 죽어요. 그치? 총살당해 알겠어? 죽는다고. 그러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을 땐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미미한 문제들 그런 걸 다루는 게 강로에서 다루는 거예요. 강로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문대기 총론하는 거야. 총론은 원래 이렇게 문대는 거야. 예. 여기서조차 흥미를 못 느끼면 강론 가면 아주 토합니다. 예. 거기 가면 짜증 이빠이 끝까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기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요건 다 갖췄어도 상관없습니다. 확약은 뭐예요? 약속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약속 받으면 기분 좋아. 알겠어? 약속 받으면 사전 이익은 언제나 기분 좋아. 이거 조심하세요. 적법 요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내가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했죠. 같은 선상에서 같은 면을 생각해 보세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권한도 아닌데 약속하면 되겠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약속을 해야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 별표. 절차 밟아야 됩니다. 원래 처분에 필요한 그 절차 밟아야 돼요. 센스가 있으면 이게 되게 처음부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신뢰보원칙이랑 친밀하다며 확약이 그래요. 신뢰보원칙은 위법을 그냥 감수하고 돌파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신뢰보원칙은 법률 적합성과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공익으로서의 법률 적합성과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위법성을 그냥 감수하고 돌파하면서 신뢰를 보호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신뢰 보호의 대표 선수가 이 친구입니다. 그렇게까지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얘가 말이에요. 절차도 하나도 안 밟고 나서 그냥 막 약속 막 해. 막 행정청 막 지방자치단체장 막 내 친구 막 내 친구 야 나 여기 이사 왔어 나 이거 해줘 그랬더니 친구 야 친구 좋은 게 뭐야 해줄게 약속 막 행정청 이름 막 야 각 썼어 그래도 막 바로 써 사인 몇 개 줘 막 서로 막 절차 하나도 안 밟았어 그럼 그거 지켜야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약속을 하려면 시뮬레이션 돌려주라고요. 알겠어요? 돌려보고 되는지 생각하라고요. 돌려보고. 그러니까 원래 처분할 때 밟아야 되는 절차 그거 밟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약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정도면 지켜도 되겠지. 그다음 내용상 명확성 존재 증명 문서로 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고 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위반되는 약속을 하면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맞자 7번. 적법한 확약이면은 자기 구속력 인정. 위법한 확약이면 자기 구속력 부정. 왜?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 없으니까. 공정력 없으니까 위법이면 무효야. 집단엔 자기 구속력이라는 뭔가 지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위법이면 아예 무효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홍만도 죽으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알겠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짝일 뿐이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인 겁니다. 얘는 공정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별로 없다고요. 저분은 생명력이 상당히 높잖아. 위법에도 막 살아 돌아다니고 막, 그렇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속력 없어요. 아무 의무 없습니다. 오른 위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기 구속력 법적 의무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요 수익적 행정의 발령, 침익적 행정의 불발령 이렇게 들어가면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 해주쇼라는 공권, 무슨 공권? 이행청권. 침익적 행정에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공권, 방어권 인정될 수가 있겠죠. 예, 위협한 확약.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약에 따라서 행해진 처분.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거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제 하자승계했죠? 마지막에. 예, 하자승계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벌점부 같은 사실행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권한위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처분이냐 아니냐. 한번 볼까? 우리 어저께 얘기한 건 벌점부가는 뭐 때문에 얘기한 거냐? 이건 사실행위다 이거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권한위임 이거는 내부행위잖아요. 내부행위니까 처분 아니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법규명령. 얘는 행정입법이잖아요. 행정입법, 일반적 추상적 규범. 예.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의 행위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간의 법집행해야 되고, 권력적 단독행해야 되고, 공법행해야 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고. 여기서 2번과 5번이었잖아.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그게 바로 여기죠. 행정입법, 구체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국민의 외부 행위에 되죠. 예, 5번. 예, 외부 행위가 아니라 내부 행위죠.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법적 행위가 아니라 5번. 예, 사실행위죠. 얘네들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위법이에요. 이렇게 깔아놓고 들어가 보세요. 야들이 위법입니다. 왜 또 위법을 하고 그래? 응? 힘들게 말이야. 그치? 우리 할 일 많은 사람들이잖아. 시간 나면 자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거 하지 마. 그랬는데 말이야. 어제 이거는 봤죠? 여기서 가다가 엄마 끊어. 봤어요 나를? 다 벌점보가 이러는 거지. 나 보여요? 엄마 이렇게. 그럼 이건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저기 A가 권한위임입니다. 얘가 얘한테 얘가 위임청입니다. 원래 이 친구의 권한사무였어요. 근데 얘가 수임청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기간위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위임을 했습니다. 했지? 근데 얘가 처분을 내렸지? 근데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명의로. 굳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싶어해. 관심종자 같은 느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법의 근거가 없어요. 권한위임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헌법 96조 이거였죠. 법의 근거 없죠? 법의 근거가 없으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위법이죠. 헌법 96조 위반이란 말이에요. 헌법도 법이잖아요. 행정법의 법원이란 말이에요. 위반했으니까 권한위임은 위법이에요.
권한 위임이 행정행위 아니야? 잘 모르겠지. 네. 그래서 어디가 있어? 정신. 안드로메다가 있어? 이건 별로 안 웃겼는데 여기서 웃네요. 네. 코드 이번에 못 맞췄어. 그래. 기관임은 위법. 까먹었어. 그래서 96조 위반 무효죠. 무효. 뭐가 아니니까 얘는 처분 아니죠? 공정력 없지. 공정력 없으니까 무효죠? 그럼 권한 넘어갔대 안 넘어갔대? 안 넘어가지. 권한 그냥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럼 얘 권한 없죠. 그럼 권한 없자의 행위죠. 얘는 주체하자. 주체하자. 이렇게 되죠. 위법해졌죠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해봐요. 권한 위임. 얘가 위법입니다. 지금 법에 근거 없어. 얘가 위법입니다. 얘 위법합니까? 그렇죠. 무조건 위법으로 넘어간다고요. 주체하자. 앞에 게 행정위가 아니면은 앞에 게 처분이 아니면 하자는 당연히 승계되는 거라고 했죠. 당연히 승계된 앞에 거 뒤에 거 다 처분이어야지 하자 승계가 되니 안 되니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한쪽이 처분이 아니면 무조건 승계되는 겁니다. 승계 인정. 그다음 세 번째 거. 이 친구 생각해봐요. 법규 명령. 법규 명령. 그냥 이거 말로 합시다. A라는 처분을 했는데 법규 명령이 있었다. 법률이 있고 법규 명령이 있으면 누가 근거가 돼? 상위법 하위법에 하위법을 적용하죠. 하위법. 그래, 그 법규 명령의 근거가 있어서 내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행정청이. 네, 그런데 얘가 이 법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법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규 명령은 살아남아요, 죽어요? 죽죠. 왜? 처분이 아니니까요. 공정력이 없으니까요. 공정력이 없으니까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조리도 마찬가지고 다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하고 그냥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근거로 처분을 했던 거야, A라는 처분을. 그럼 이 처분은 어떻게 된 처분이에요? 이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죠.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법률 유보 위반. 걸렸죠. 침입적 처분이니까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무효인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은 법률 유보 위반, 내용상 하자로 위법해지죠.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거 이거 법규 명령 이거 처분 아니잖아요. A 행위 이거 다 행정작용 맞지? 이거 처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률에 위반돼서 위법한 법규 명령이다 보니까 저 A가 위법하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법률 유보 위반으로 위법해지잖아. 뒤에 거 그렇죠? 뭐가? 요거 뒤에 거 위법해지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자는 무조건 승계가 된다고. 여기서 착안하시고 쑥 들어갑니다. 확약이 있었어요. 확약이 있었고 확약에 따른 처분이 있는 거예요. 확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약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행동한 거예요. 행정청이 약속한 대로 확약에 따른 처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확약이 위법이야. 확약이 위법이다? 그럼 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 처분은 위법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얘는 처분 아니죠. 얘는 처분 아니죠. 방금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선행행위 후행행위 선행행위 후행행위 구도는 맞죠. 앞뒤에가 있어요.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건 처분이잖아요. 뒤에 있는 건 처분이고요. 앞에 건 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분이 아니잖아요. 저기에는 벌점부가 권한위임 법규명령 상황하고 똑같죠. 앞에 거 처분 아니고 뒤에 것만 처분이야. 그럼 저거 세 개 다 전부 다 하자는 다 승계됐죠. 다 승계되죠. 100% 승계됩니다. 100%. 이것도 승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계됩니다. 오케이. 승계 콜. 승계 콜 그러면 얘 위법이죠. 얘 위법이야. 왜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썼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 다음 이렇게 봐봐요. 근데 얘가 중대에 명백해요. 얘가 중대 나온 게 명백합니다.
안 명백합시다. 얘는 중대 나온 게 명백합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처분이 위법한 건 지금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 처분이 지금 위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 취소 사유예요, 무효 사유예요? 이거 위법성의 정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취소 사유면 취소송 제기하고 무효 사유면 무효하기송 제기하면 되잖아. 취소 사유 무효 사유야.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위법성의 정도,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것은 출발점에서 찾으라. 이거죠. 출발점에서. 이 위법은 어디서 왔대? 승계라고 했잖아요. 승계라고 했으니까 이 위법은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위법, 이 위법이 이쪽의 위법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위법이 이쪽의 위법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중대 명백 여부를 파악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중대 명백이 아니면 그러면 이 위법은 여기 와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대 명백이면 얘는 여기 와서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썼겠죠? 예, 앞에 있는 선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반드시 승계된다. 반드시 승계된다 하자는. 그 다음 두 번째, 그 중대 명백 여부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문제된 출발점에서 찾는다.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처분도 아닌 저놈의 확약이 위법하니 안 위법하니가 뭐가 중요해? 겁나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그에 따라 처분의 지금 위법 여부, 취소 무효 여부가 다 달라지고 있잖아. 확약이 위법해지면.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취소 시료를 보세요. 취소 시료. 이게 진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자 있는 확약은 취소 대상이 되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취소 판결? 취소송의 대상? 아니고요. 확약도 행정청의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그 확약이라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처분만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 배울 때 사인도 뭐 자신의 의사 철회하고 취소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처분인 건 아니란 말이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자동 실효. 자동 실효. 자동 실효. 그래, 목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해. 죽을 수 있어요. 예. 되게 괴로워. 저도 지금 목이 막 이렇게 막 안 움직이고 막 지난번에 목 안 움직이고 막 그러고 막 했잖아. 그게 얼마 안 됐거든, 사실. 1년? 예. 난 진짜 내 몸은 최강인 줄 알았어요. 아무렇게 막 굴려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몸인 줄 알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그 목 정말 조심하세요. 목. 공부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뭐야? 독서대 독서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알죠? 몰라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랑 눈높이 딱 맞추는 독서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광고 많이 하더만. 애기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돈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공부하다 몸 베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뭐 취소할 수 있고 이게 실효되는 게 이게 만약에 처분이면 확약이 처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 확약이 처분이면 우리 철의 사유 생각해 보세요.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만약에 처분한테 이런 식의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부동철 4개 부분이잖아. 사정 변경 법령 개정. 그치? 그래서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처분이면 뭘 해야 돼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확약은 별도의 철회 처분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뭔데? 처분이 아니니까요. 처분이 아니니까 이건 자동 실효가 돼요. 자동 실효. 그러니까 문제가 이쪽으로도 나오고 이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확약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구속력이 실효되므로 상실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자동 상실당하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확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물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얘들은 필요 충분 서로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약은 별도의 철회 처분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내 것만 이래요? 그 앞에 1번 오른쪽에 수익적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침익적은 밑에 있죠? 네, 1번의 수익적이 이건 적들의 장난입니다. 자유당 너냐? 요즘 너도 피곤하겠더라. 밖에서 노느라고, 그치? 추운데 멍청한 새끼들. 그냥 안에서 따뜻하게 있지. 지들 그런다고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어제 90만 명 모였다면서요? 9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걔들의 뻥은 정말 하늘을 정말 우리의 상상 초월 이거기 때문에 확약의 불이행 요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확약을 불이행했다. 이럴 때 상대방입니까? 제3자입니까? 불복. 이건 상대방. 오케이? 상대방.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가서 뭐 하겠니? 신뢰보호 주장하지 뭐. 그쵸? 신뢰보호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대방이 불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약속했는데 나 그래서 막 사업 준비 막 하고 했는데 근데 허가 안 내줬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건 손해배상 얘기예요. 원래 손해배상 얘기. 뭐 공무원한테 고의중과실 있으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희생 있으면 손실보상 되는 거고 이건 상대방 쪽입니다. 상대방 쪽. 상대방 쪽에 가고 마지막으로 확약 얘기를 하면서 5분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교수님들은 상당히 집중한 판례인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나온 게 꽤 많아요. 완전 중에 막 이런 거는 다 나오긴 했는데 완전 중에 안 나온 게 한 3분의 1은 돼. 사전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민원처리법에 있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냥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사전심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실은 그 이의신청 절차만큼 중요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얘하고 확약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하고 확약하고 둘이가 되게 많이 좀 닮았어요. 민원이라고 했죠. 민원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민원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뭔가 지들끼리 그림 좀 나올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무슨 느낌? 확약은 수익적 방향을 향한다. 그랬지 아까? 수익적 처분을 해준다. 침익적 처분 안 하겠다. 이렇게 가잖아. 얘는 수익적 처분 여기 찍었죠. 얘는 수익적 처분 찍은 거야. 그래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허가 같은 거 나올 때 허가 같은 거 정식 허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문의해서 확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문의해서 확약 받지 말고요. 사전심사 청구하면 그쪽에 사전심사를 해줘요. 당신 여기다가 뭐 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적 처분입니다. 수익적 처분인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얘를 사전심사로 둬버리고 얘를 확약으로 잡아보세요. 둘이가 딱 반 겹쳐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사전심사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 줄 거예요. 사전심사 결과 통보라고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 통보를 하게 되면 할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없겠는데요? 라는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불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 얘는 가능 통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확약 들어가게 되면 얘는요, 얘는 수익적 행정행위, 발령약속, 얘는 침익적 행정행위, 불발령약속. 그렇죠.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이게 되죠? 얘는 뭐예요? 얘는 수익 처분이에요. 얘는 수익 처분입니다. 얘는 침익 처분입니다. 효과 들어갑니다. 효과. 예, 얘는요, 수익적 처분을 못 해준다라고 한 거니까, 예, 얘는 침익 효과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수익적 처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고 하니까 얘는 수익적 효과입니다. 수익적 효과. 침익적 처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요, 수익적 효과죠. 수익적 효과. 중간에 겹친 상황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이거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전제로 해서 1번, 2번 사전심사제도, 그 다음 얘는 수익적 효과를 전제로 해서 2번, 3번 확약, 그런 표정을 줘. 이런 건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야. 나도 싫어. 수익적 효과. 얘는 수익적 처분, 얘는 수익적 효과 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 교수님들이 집중을 해버린 거냐면, 이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갑자기 툭 터져 나오면서 이랬다? 얘를 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얘를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당신 허가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준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거부해도 된다. 판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자기 구속력이 없는 결과 통보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고 나서 거부해버려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 구속력이 없으니까 저 결과 통보는 처분 아니다 그래 보였어요. 여기는 어때요?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한테 허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는 그 말 듣고 준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은 허가 내주는 거지.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 통보 해놓고 나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가능 통보든 불가능 통보든 그 결과 통보가 상대방한테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구속력 미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결과 통보는 다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교수님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그런 식으로 볼 거면 저거 왜 만드냐, 저 제도. 결국은 알려달라고 사전심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판단 내려가고 나한테 결과 알려줬는데 그건 다 하나마나송이란 얘기야 지금. 그럼 쟤는 왜 혼자 고생하고 앉아있고 나는 왜 그걸 기다리고 이러고 있어? 그치? 서로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비판이 엄청 쏟아진 거예요. 비판이. 그러면 여기서 이 가능 통보하고 확약하고 중간이 일치가 됐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친구 1번 1번은 2번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잖아. 불가능 통보는 가능 통보를 못 주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확약이잖아요. 확약. 얘가 사실상 확약이잖아. 그럼 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확약 거부. 확약 거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확약도 처분 아니죠. 밑에 쪽으로 생각을 해도 처분 아니잖아요. 확약도 처분 아니고요. 그냥 판례가 이것도 처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동의. 교수님들도 여기다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확약이 처분 아닌 거 맞잖아요. 근데 이 가능통보 판례가 처분 아니라고 했잖아요. 판례가 처분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것까지 처분 아니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것까지 처분 아니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처분성 인정시키는 거 되게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할게요. 얘기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길다. 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불법 방법을 알려줘. 고지제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건 사실행위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건 정보 제공이야 그냥. 근데 내가 저기 나 불법 방법 좀 알려줄래요? 이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거부는 처분이에요. 거부는 처분입니다. 오케이? 공익사업한다고 땅을 뺐을 때 둘이서 먼저는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잖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둘이 말이 안 통해. 말 안 통하면 어떡해? 대리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수용원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원에 찾아갈 수 있는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데 28조에 그런데 걔는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 사업 시행자가 막 계속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토지 수용원에 못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수용 재개를 신청해달라고. 왜?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밖에 없어. 그래서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개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지 국민의 입장에서 해달라고. 얘가 행정청이 아니잖아. 근데 대빵 웃긴다. 사업 시행자가 그 신청을 거부하죠. 수용 재개를 신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는 처분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얘는 처분이 아니지만 이 확약 거부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장래 위험 방지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있잖아. 진짜 허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갔어요. 완벽하게 가져갔는데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나서 불가능 통보를 때린 거야. 넌 요건 하나도 못 갖췄잖아. 안 되겠어. 행정청 눈깔이 삔 게 확실하거든. 확실합니다. 이거야.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허가 신청 들어가면 100% 거부 처분 나올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 불가능 통보를 좀 다투면 안 되겠냐 이겁니다.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건축신고 같은 판례 사건의 기본 법리잖아요. 그렇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좀 해결하자는 거죠.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른 처분성을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었느냐. 1번입니다. 1번. 사전심사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으니까 사전심사제도 확약과 비교해서 좀 고민을 해놓으세요. 이거는 당장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셨다가 다음번에 요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 요거 판례를 직접 보게 되면은 보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전심사제도, 민원처리법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하고 사전심사제도하고 2개. 알겠어요? 민원처리법은 2개 문제 나오면 이의신청 절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가 있었지. 그거하고 사전심사제도하고 2개가 판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요일날 또 다시 뵙고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